오늘은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지금 시간 오후 2시를 막 지났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버블 차트 그림인데요. 이제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제가 추가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올랐던 건 뭐 요렇게 조금 조금 보이지만 워낙 작고요. 전체적으로 하락한 분위기겠죠. 거의 다 뭐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주요 코인들도 당연히 많이 떨어졌겠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 떨어져서 힘들어.'가 아니라 혹시나 깜빡하고 이제 거래를 못 했다면 이럴 때 주워 담는 거고요. 또는 약간 좀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제가 보여 드렸던 요런 주요 코인들은 추가적으로 뭐 약간의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언제든지 반등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요런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오늘의 분위기는 제가 좋지 않고요. 제가 인제 글로 월요일 날 뭐 라이브 브리핑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인제 화, 수 이렇게 인제 브리핑을 인제 글로 먼저 해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시간의 조정장 같은 거 우리를 개미 꼬시기 위해서 쪼끔 인제 올릴 수는 있더라도 결국엔 좀 하락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효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저의 개인적인 9% 생각은 '이달 말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다음 달도 과연 올라갈까?'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만약에 못 올라가면 5 월도 그냥 뭐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시간의 조정장이 좀 더 길어질 거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베팅을 한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줬는데 '아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보면 또 거꾸로 가는 일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건 4월 말까지는 쉽지 않다. 앞으로 5일 남았지만 뭐 내일 중요 발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반등이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는 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그 썸네일은 비트코인 10 년치 매도 압력 온다. 소위 말해 우리가 뭐 묵은 채증이 있으면 뭐 내려올 때 어때요? 예 시원하다 뭐 이런 것처럼 시원하게 내려가 버릴까 봐 좀 걱정은 되지만 요거는 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앞으로 10월 달에 있을 어떤 얘기라도 지금 뭔가 이슈가 되면 그걸 이용해서라도 떨어뜨리는 게 인제 세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0 년치 매도 압력 온다. 벌써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정장은 언제까지 도대체 올 것인가? 요건 제가 금방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달 말까지는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다음 달 정말 빨라야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정도에 올라갈 기미가 일단 예상은 되지만 그 둘째 주도 넘어가 버리면 더 오랫동안 길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의 인제 마음입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제가 3중 패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3중 패턴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주로 요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질 경우가 많다라고 이것도 제가 인제 그 시뮬레이션처럼도 인제 그려 드리기도 하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3중 예 천장 패턴이라고 하죠. 트라이앵글, 탑 트라이앵글 예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패턴이 아직도 유지 중이기 때문에 요렇게 반등을 주더라도 요런 건 제가 개미꼬시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좀 빠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제가 흰색 줄로 바꿔 놨는데 여기에 한번 꼬리가 맞았던 59,148 불 이 금액을 뚫고 내려와 버린다면 그냥 여기 가운데 있는 노란색 있잖아요. 50,000불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얀색 부분이 얼마나 지지를 잘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 코인 시장이 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그래도 비트코인이 요 사이에서 계속 놀아 주고요. 홍콩 ETF가 지금 승인 났고 지금 수수료율이라고 할까요? 각 그 운용사마다 지금 확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예 다시 인제 좀 반등의 기미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오늘입니다. 오전 11시 기준의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이 고야 라인 아래로 캔들이 떨어지면서 저항 한번 맞고 S2가 뜨면서 쫙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다행인 건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지금 시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렇게 긴 추세 전환의 캔들 같은 게 생기고 난 다음에 꼬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어느 정도 좀 요 근처에서 마무리를 하고 소폭이라도 반등을 예 고야 라인까지는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PCE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라도 주말에
뭐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지금의 어떤 요 캔들 그 꼬리와 요 그 캔들만 봐서는 그런 느낌이 일단 들긴 듭니다. 지금 시간의 캔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도미넌스를 보는 건 제일 끝에 있는 USDT 이제 테더죠. 돈입니다. 달러. 달러의 비율이 자꾸 올라가는 건 어떤 코인을 갖고 있다가 팔았으니까 달러의 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이런 알트든 다 빨간색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뭐 이더리움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이더리움의 상승이 아니죠. 점유율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다른 알트 쪽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더가 점유율만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전체적인 하락을 가지고 와서 달러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야 변동 도미넌스 1 번입니다. 제가 인제 화요일 날이었나요? 인제 강의할 때도 그랬고 제가 뭐 브리핑 같은 것도 할 때에도 그랬겠지만 이 고야 도미넌스 1 번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거의 뭐 어제 밤 늦은 밤부터. 이렇게 쭉쭉쭉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아직은 좀 하락 쪽으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인제 높은 점수에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횡보하지만 마이너스 점수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가 거의 요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하던 횡보를 하면서 순환 펌핑이라고 하죠. 한 번씩 뭐 10% 20% 뜨는 몇몇 가지 코인들만 있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요런 분위기로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 또는 마이너스 점수니까 여기서 쪼끔만 더 빠지면 어때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야 도미넌스 1 번도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한 번씩은 꼭 신경 쓰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4 시간 동안 인제 선물 시장의 청산 자금을 파악할 수 있는 어 그 청산 맵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녹색이 나왔다라는 건 이오스가 특별하게 오늘 아침에 좀 뭐 반등했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 '올라간다.'에 배팅한 롱 포지션들이 청산당했다. 여기 비율만 보더라도요. 169 밀리언 그다음에 숏 포지션이 38 밀리언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뭐 3.5배 정도만큼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전 11시 정도에 캡처를 떴는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침부터도 그래도 더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 빼고는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청산시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비트코인의 청산 히트맵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큰 하락을 주고 난 다음에 요 범위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가까운 그 금액은 아래로는 여기 노란색 띠가 63,489 그러니까 즉 한 63,400불 정도면 요 노란색이 자금이 싹 없어져 버리고요. 위로는 여기 위쪽에 지금 제가 화살표를 가리키는 66,000불 아래쪽입니다. 약 65,800불 정도가 되면 이 위쪽으로 다 그냥 청산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은 여기 밑에 정도가 됐든 여기 위에 정도를 뭐 청산시키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요 정도의 범위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한 63,000 불대 초반대에서 65,800불 요 범위 사이를 횡보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요 63,800불 63,400불 500불 요 사이쯤 또는 요보다 쪼끔 더 꼬리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한 63,000 뭐 한2-300불 요때쯤 뭐 매수를 1 차로 대기하고 있으면 만약에 세력이 먼저 끌어내려 버린다면 거기서 매수가 되고 위쪽을 청산시키러 올라갈 때 또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요런 범위를 여러분들 좀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비트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약 한 3,100불 정도죠. 그죠? 3,100 불까지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위로는 여기 윗부분 여기 윗부분까지 올라오면 한 3,250불 정도가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자금까지도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00 불에서 3,250불 요 사이로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도 이 범위를 안 움직이면 주말이 될 수도 있고요. 여튼 이 양쪽 부분을 이 세력들은 청산시키러 어디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뭐 기본적인 건 다 지나갔고요. 오늘 밤 9시 반에도 미국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됐든 고용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괜찮게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그런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직률도 별로 없고요. 신규 뭐 이렇게 뽑는 것도 별로 없고 그만큼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는 건데 뭐 이번에도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큰 뭐 변화를 주겠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미국의 그는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소위 말해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이 지출하는 게 계속해서 좀 더 커지거나 뭐 전월 대비 지금도 비슷하다 그러면 '경제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월 대비 또는 뭐 몇 개월 전 대비 소비 지출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그거는 소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나 사람들이 이제 '돈 쓰는 걸 인제 좀 꺼려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인제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하거나 이달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개인들의 어떤 씀씀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어떤 뭔가를 가지고 이때의 발표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세력들은 올릴지 내릴지를 또 판단하는 또 소재거리로 쓸 수 있다. 오늘 밤도 뭐 일부에 좀 흔들리는 시장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 글로도 인제 좀 적어 드렸지만 중요 발표는 PC 물가지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고 하루 전이나 하루 전전날 빠르면은 뭐 수요일 오후가 될 거고 늦으면 한 목요일쯤 될 겁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더 주저앉는 거 보니 항상 이런 발표 있기 전날 또는 뭐 전전날부터 해서 약간 그런 조짐들은 항상 있어 왔다. 길면은 내일 발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눌릴 수도 있고요. 또는 내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갑자기 내일 좀 더 빠졌다가요. 다시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온다라는 건 이 발표가 난 다음에 또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요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뭐 실질적으로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세력들이 이런 발표를 소재 삼아서 장난친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저녁이나 내일 막 반등이 나온다고요. '이제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일 또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짧게 수익을 주더라도 지금은 빨리빨리 익절하고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 년치 매도 압력 온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마운트 곡스 주의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0월 달쯤에 있을 예정으로 있는 건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기도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2014 년도 어찌 보면 저도 인제 코인에 입문하기 전입니다. 그때 아주 큰 코인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로 인제 비트코인만 있었겠죠. 그런 거래소 그다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이 거래됐었는데 거기가 아주 인제 러시아 이 2 명한테 그냥 일단 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해킹당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42,000 개입니다. 예, 장난 아니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가 143,000 개, 그리고 현금 690억 엔. 엔입니다. 왜냐하면 마운트 곡스라는 그 거래소가 일본에 소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해킹이 터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잠기고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때 당시에 해킹당했을 때 코인을 지금 갖고 있었더라면 하고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환 절차에 벌써 뭐 작년뿐만 아니라 저작년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상환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있는 조짐이 인제 올해 10월 정도쯤 인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런 그 큰 지금 자금을 일으킬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코인 개수가 만약에 마운트 곡스가 딱 했을 때 기존 투자자들이 딱 받자마자 어때요? '야 지금 도대체 몇 배만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누구는 '아우 막 덧정 없어.' 그죠? 막 물 이때까지 이게 자금 잠겼던 거 생각하면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팔아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이에 억울했지만 비트코인 공부를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은 '아이고 이제 뭐 이제 10만 불도 못 갔는데 뭐 더 가겠지.' 하고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갖고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인제 갖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 10 월이 가까워지면 이 뉴스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세력들은 또다시 우리 가격을 누르려고 힘들게, 힘들게 막 가격 올려놔도 또 누르려고 하는 그런 소재거리로 마운트 곡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쓰여질 겁니다. 지금은 10월 달에 있는 일인데 요런 거 플러스 또 뭐예요? 전쟁. 최근에 뭐 로켓 뭐 자꾸 쏘고 난리 났죠. 예, 그런 인제 지정학적 이슈들이 자꾸 인제 쌓이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자꾸 내려가고 있고 지금 미국 쪽도 주식의 어떤 테슬라라든지 주식 실적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AI주 같은 경우가 되게 좋다가 최근에 투자도 그렇고 실적도 괜찮은데도 AI주가 조금 주저앉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AI 코인도 쪼끔 이제 좀 주저앉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코인들은 다시 이제 반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기관들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의 세력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들을 담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의 돈을 소위 말해 털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성급하면 안 됩니다. 코인 속설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성급한 사람들의 돈은 인내하는 사람들이 가져간다. 즉 참고 기다리거나 좀 여유 있게 트레이딩하거나 여유 있게 현금 확보를 꾸준하게 시드를 모아가는 사람이 이런 하락 사태가 왔을 때 그때 한 방 딱 담아도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악재 뉴스라든지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뭐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뭔가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매일매일 꼭 금단 현상처럼 트레이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트레이딩을 해서 좀 더 저렴할 때 확실하게 담아서 큰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한 달에 몇 번만 거래해도요. 매일매일 거래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한 달에 몇 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이 쌓이면 아마 좀 여러분들도 좀 실전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오늘의 4 시간의 RSI 점도표인데요. 전체적으로 60점 이하의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오스만 요렇게 떴지만 이오스는 1 년에 한 2번 정도 펌핑하는 코인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 뭐 분명히 얘는 뭐 쪼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치고 올라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론은 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얘는 그냥 쭉 여기 하방까지도 빠지는 애기 때문에 이오스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0점 미만, 그리고 40점 미만, 30 점대에 걸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30점 근처 또는 30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인제 먼저 떨어진 놈들부터 좀 관심을 가져서 주워 담다 보면 얘네들이 거의 뭐 60점 넘어 70점 이렇게 가면 큰 수익을 보겠죠. 그래서 성급하게 거래하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코인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단순하게 스코어 차트만 보면 그냥 횡보죠. 그죠? 점수만 보시면 횡보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봤던 오전 11시경은 요쯤이었습니다. 이때 외에도 제가 하이캐나시를 한번 바꿔 볼까요? 하이캐나시는 쭉쭉쭉쭉쭉쭉 빠지려고 했다가 위아래 꼬리를 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추세 전환을 일으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쪽 꼬리가 많고 이쪽은 위아래 꼬리가 많고 여기는 아래 꼬리가 많고 소위 말해 올리려고 하는 세력과 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은 엄청난 크게 충돌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LB가 떠든 아니면 또는 L이라도 뜨면 요 고야 라인까지는 맞으러 갈 수가 있겠죠. 여기를 딛고 올라서는 건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의 논리대로라면 여기가 꼬리고 요 근처가 꼬리라면 요 사이에 꼬리가 여러 번 맞았는데도 못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100% 논리가 맞지는 않지만 한 두 번 정도 꼬리가 맞으면 50% 보다는 좀 넘게 지지가 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을 맞으면 거의 60~70%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네 번을 맞으면 거의 뭐 한 9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몸통이죠. 몸통 부분과 여기 꼬리 사이에 만약에 요 가격 시세가 딱 내려와 주면 매수를 1 차는 요 사이에서 매수를 했다가 반등의 수익을 노리시면 된다. 이 큰 반등의 수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핑크 라인을 맞고 다시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폭의 어떤 수익을 볼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도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보면 이렇게 꼬리인데 약간 바이낸스는 꼬리가 많이 생겼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지금 몸통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요렇게 좀 좁혀 놓은 건 여기 보면은 긴 장대 음봉이 여기 왼쪽에 보이잖아요. 여기에 중간까지는 언제든지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꼬리도 두 번 맞았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딱 중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9,200 대충 한 6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그걸 뚫고 내려와서 9,25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기해야 될 건 여기 몸통의 끝지점. 그러면 9,100만 원입니다. 9,100만. 제가 요거 쪼끔 올려 볼게요. 여기 몸통 9,100만 뭐 한 10만 원 정도 할까요? 9,110만 원. 네. 요 정도까지는 잘하면 또 빠질 수가 있고 그 밑에 꼬리는 여기 인제 딱 9천만 원 정도 보면 되겠죠, 여기. 여기면 얼마냐? 9천 뭐 한 5만 원이니까 한 9천 한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또 빠지겠지만 여튼 지금은 요 중간 라인을 뚫고 내려오기 때문에 9천 한 10만 원에서 여기 9천
한 50, 40만 원인가요? 예, 뭐 4, 50만 원. 요 사이 범위를 거미줄 치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시드를 좀 분배하다 보면 여기 어딘가 따다다다닥 걸렸다가 올라갈 가능성 요렇게 좀 예측하면서 진입 타점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더리움도 행보죠. 자, 똑같습니다. 이제 S2가 뜨면서 이제 SB가 뜨면서 고야를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 빠질 걸 예측해 줬고요. 여기도 이 꼬리를 요렇게 한번 그어 보면 요 범위 내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이쪽에서도 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고 못 내려오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무사히 고야 라인까지는 간다. 근데 여기 추세로 봐서는 저점을 요렇게 쭉 요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좀 올리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이더리움은 조금 올리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해 라인을 딛고 올라서서 약간의 반등 수익도 줄 수 있겠다. 요런 느낌으로 일단 다가옵니다. 자, 이제 업비트에서도 한번 보면 자, 업비트에서 또 1시간짜리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졸여서. 지금 여기 꼬리를 제가 일단 좀 내릴게요. 꼬리. 그다음에 한 개의 꼬리를 제가 더 긋는다면 지금의 꼬리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한 453만 원. 452만 9천 원이네요. 그러니까 453만 원부터 450 뭐 1만 6천 원. 요 사이 범위 내에서 1차 매수. 네, 1차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꼬리라고 하면 여기 근처에 또 한 번 더 맞고 요렇게 반등 나오면서 요렇게 왔다가 요런 식으로 요 사이에는 뭐 왔다 갔다 변동 줄 수 있겠지만 여튼 요런 식으로 해서 고야 라인이 나중에는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캔들이 딛고 올라서면서 약반등 요런 식으로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인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만약에 좀 더 빠진다 하면 여기는 1 차라고 했습니다. 1 차고 그다음에 긴 여기 장대의 첫 시작점 여기겠죠. 그다음에 제일 끝. 끝봉우리야 뭐 이 밑에까지도 일단 보입니다만 요 정도 몸통 정도로 할게요. 2 차는 한 450만 원. 네, 요게 한 3만 원 차이죠. 2 차는 450, 3 차는 446만 원. 뭐 요런 정도. 꼬리도 있긴 있지만 한 요 정도로 보면 여기서 1 차로 걸리든 아니면 여기서 2 차로 걸리든 아니면 여기서 3 차로 걸리든 뭐 요런 정도로 해서 반등 수익을 여러분들이 노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플. 자, 리플 같은 경우도 횡보입니다. 횡보. 당장은 횡보. 자, 얘도 근데 비슷하죠. 자, 얘는 꼬리. 근데 여기보다는 꼬리를 조금 낮춘 게 다른 아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좀 달라요. 그래서 저점이 조금씩 아까 비트나 이더보다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조금 낮추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제 쪼끔만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몇 번을 지금 이제 한 번, 두 번 낮췄잖아요. 맞은 거는 여러 번이지만 일단 낮췄기 때문에 여기 이하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면 얘도 똑같이 여기서 반등 요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혹시나 지금의 저점보다 1 시간 전 네 저점보다 더 낮추면 예 리플은 좀 더 빠진다. 그럴 때는 우리 SR 버튼을 눌러서 여기 뭐 바이 1, 2가 아니라 더 밑에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멀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방법은 4시간 봉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교육 삼아서 한번 알려드리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자 1시간 봉.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요렇게 인제 쭉 늘려 가지고 요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내려 볼게요. 떨어졌는데 이렇게 좀 기울기가 있으면 도대체 어디가 지지예요, 저항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잘 안 보인다면 제가 좀 더 큰 봉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큰 봉으로 바꿨더니 그전 꼬리와 꼬리가 딱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지지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장은 요렇게 지금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두 번의 4시간 봉을 맞았기 때문에 요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그런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나마 여기 다음에 보이는 지점이 여기 올라가고의 요 중간 여기 캔들 있죠, 중간 캔들. 요 정도 부분. 그러면 0.51222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긴장대의 중간, 그다음에 긴장대의 첫 시작.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0.51222 그다음에 0.50636, 0.50265 요 범위 내에서 인제 여기가 1 차라고 가정하면 지금 1 차입니다. 지금 여기 꼬리 부분 근처가 1 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리는. 그다음에
더 떨어지면 여기, 여기 요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대기하면 여기가 걸리든 여기까지 왔다 가든 여기까지 왔다 가든 여튼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빠지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을 원화마켓으로 좀 봐드리면 자, 지금 당장은 여기 꼬리 제가 움직여 볼게요. 지금 당장 꼬리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몸통은 제가 좀 끌어내려 볼게요. 몸통은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752원, 당장은 750원에서 752원 아니면 754원 되네요. 요 사이 범위 내에서 1차 정도가 괜찮다. 조금 기울기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754원에서 750원 정도 요 사이를 1차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은 제가 아까 방법대로 4시간으로 바꾸면 여기에 딱 변곡점하고 여기 가운데 지점이 얼마냐 하면 어 여기가 거의 변곡점이네요. 그러니까 750원에서 754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좀 끌어내리면 여기 긴 여기 캔들 여기 긴 캔들 여기에 중간 740원이네요. 그다음에 좀 더 끌어올려 주면 여기가 되겠죠. 734 요렇게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비슷한 가격에서 1 차 그다음에 2 차는 여기 740원대 3 차는 735원 요런 식으로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요 근처 어딘가 요 근처 어딘가에서 맞고 일단은 소폭의 반등의 가능성이 일단은 더 있습니다. 2 차까지 그러니까 740원 정도까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지코인도 볼까요? 도지. 자, 도지코인도 행보죠. 도지코인도 행보. 그다음에 얘도 쭉쭉쭉쭉 빠지고 일단 그림은 비슷하다 그죠? 얘도 근데 조금은 리플하고 비슷하게 저점을 요렇게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찜찜하지 그리고 기울기도 아주 지금 급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찝찝을한데 여튼 여기에 긴 꼬리가 생기면 강력한 지지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리플보다는 꼬리가 또 많이 길어요. 그러면 0.14797 여기를 강력한 지지 삼아서 요 근처 어디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뭐 작더라도 조금은 더 있게 보이는 저희가 보는 꼬리의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도지. 지금 당장 뭐 단타성으로 도지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현재 가격 뭐 216원 정도라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여기 긴 꼬리 생긴 214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선발 때 217원 정도인데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분할로 할 것 같으면 217원의 일부, 200 그다음에 16원보다 떨어지면 215원대 뭐 일부, 그다음에 뭐 214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드를 보관한다면 여기 긴 꼬리의 중간 있죠? 긴 꼬리의 중간이면 211원입니다. 그래서 211원까지는 내가 대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면 뭐 고야 라인까지라도 반등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바. 하바는 어제 어 뻥을 좀 쳤죠. 헤데라라는 코인은. 그래서 블랙록하고 뭔가 꼭 제휴된 것처럼 인제 얘네들이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어제 떡상을 했었거든요. 어제 뭐 한 거의 80% 까지 올라갔죠. 제가 브리핑을 할 때가 한 50% 에서 60% 대였는데 추가로 20% 정도 더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랙록은 그런 적 없다. 헤드라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이 기사가 나면서 그냥 그때부터 폭락을 해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아주 전통적으로 힘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코인이 아니면 그냥 뉴스 한 방에 그냥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건 항상 시그널이라든지 내가 거래하는 건 뭔지 지금 시그널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걸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데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인제 하방 6.4가 떴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쭉 빠졌다. 지금도 6.4는 아닙니다. 그죠? 비슷한데 6.4는 아니라 지금 당장은 횡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오전 브리핑할 때만 해도 요때쯤이었죠. 7시 시쯤에 준비해서 요때쯤 올렸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배팅을 하신 분이라면 안겨줬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먹겠다라고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다가 예 이렇게 한 방에 다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0. 지금 1405라 그러면 1405 예 지금 쭉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인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좀 해석하게 돼 지금 당장은 S2 그리고 S
라고 떠 있고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떨어질 부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설프게 뭐 분할 매수를 막 한다거나 물타기 이런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얘는 오히려 고해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 세력이 단순하게 건드린 패턴하고요. 얘는 좀 달라요. 거의 60에서 80%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 만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다만 얘는 기사 자체가 블랙록에서 뭔가 이 "우리를 신경 써 준다."라는 식으로 인제 기사가 나왔다가 "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이 한마디에 그냥 가버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헤데라는 이 작업을 좀 세력들이 좀 띨띨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바보스럽게 이게 기사를 내 가지고 이제 한 방에 가버리는지 예 좀 인제 재단도 세력도 예 좀 머리 좋은 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반등은 고야 라인까지 오더라도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물려 계신 분한테 제가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하면 좀 안 되니까 그나마 헤데라는 CBDC 쪽 인제 그 디지털 가상 자산이죠. CBDC 쪽으로 쪼끔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RWA라 그래서 최근에는 얘가 리얼 월드 아셋이라 그래서 약간 인제 실물 자산 쪽으로 인제 좀 인제 연구 개발하고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코인이 재단이 바로 헤데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제 테마에서는 좀 힘은 없는 애지만 여튼 RWA가 올해 내에 새롭게 떠오른 테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 헤데라가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RWA 중에 지금 대표적인 주자가 뭐 체인링크 또는 뭐 온도 뭐 제가 요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상승이 나올 때 헤데라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호재는 있다. 요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니어를 봐 달라고 하셨네요. 니어도 한번 볼게요. 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인제 쭉 꺼졌지만 일단은 고야 차트 점수가 쪼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약반등이라도 지금 다른 것과 다르게 좀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S2가 떠서 다른 그림하고 비슷하게 요렇게 저점을 내리면서 이런 꼬리를 형성하는데 이 꼬리를 더 이상 이 밑에 이렇게 긴 꼬리가 생겼으면 딱 고 순간 단기적으로는 인제 그 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당장은 뚫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의 논리대로라면 요렇게 왔다가 반등을 호야 라인까지는 주겠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좀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호야 라인을 딛고 올라서면서 어제의 고점 근처 또는 이 긴 장대가 나왔잖아요. 이 긴 장대의 중간 이 정도까지는 이 고야 라인만 딛고 올라서면 가능하겠다. 또는 이 고야 라인까지 갔다가 부딪혀서 떨어지면 다음에 이 저점의 중간과 끝을 꿰러 또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고야 라인이 하는 역할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라인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어 여기 있나? 이게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일단 1 시간 기준으로 1 시간 기준으로 지금 가격 근처 뭐 굳이 나쁘진 않다. 그런데 그다음은 여기 근처에서 쭉쭉 빠질 때 여기 올라가고 여기 중간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9,561 원? 예 9,561원 근처에서 저는 1 차로 매수 그다음에 2 차는 대충 얘를 쪼끔만 끌어올리면 어 9,347 원? 네. 9,347 원. 그러니까 즉 1 차를 9,590 원대니까 지금 9,799 원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시드에 한 5% 만 쪼끔만 들어가서 마이너스를 좀 즐기시고요. 그래서 쪼끔 올라가다가 쪼끔 떨어졌을 때 쪼끔 더 담는 게 어떤가 예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튼 약간 고야 차트 기준으로는 약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게 보이니까 쪼끔 떨어졌을 때 예 매수 1 차 매수는 여튼 한 9,700원 정도. 지금은 쪼끔 높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한 9,700 원보다 9,700원 또는 9,700 원보다 쪼끔 낮을 때 1 차 매수가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폴리 메쉬, 폴리 메쉬. 네. 그리고 이제 폴리 메쉬도 예 뭐 좋은 코인도 아니고 나쁜 코인도 아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좀 선을 좀 긋고 싶고요. 저는 여튼 눈길을 주지 않는 코인이 폴리메시입니다. 자 일단은 이 고야 차트만 봐서는 횡보입니다. 횡보. 그다음에 얘도 보면은 S2가 나오면서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당장은 횡보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여기 캔들과 이 꼬리 있죠? 이 꼬리도 요 몸통에 비하면 좀 길어서
단기 저점으로 사용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 코인을 거래하신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또는 워낙 지금 그래도 좀 추려서 봤을 때 여기 느낌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비슷하게 맞은 부분이 있다 그죠. 더 아래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당장은 뭐 더 빠질 가능성도 이 기울기를 보면 있지만 얘도 요 근처 어디에서 고야 라인까지는 약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지지 않을까. 요렇게 인제 좀 예측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면 아주 단기적인 반등 수익을 노릴 것 같으면 지금 쪼끔 매수해서 뭐 1-2% 정도는 뭐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지지를 다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 꼬리나 요 근처 어디에선가 사면 요렇게 해서 요 핑크 라인이 내려오는 요런 부분 어디까지는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 요렇게 좀 예측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폴리 메시는 자 날로봉으로 보여 드릴게요. 폴리 메시는 이렇게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조정을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여기 올라간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와 최소 여기 몸통의 중간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왔다가 올라가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줄 때 탈출 못 하시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NG 봐 드릴게요. ONG. 자, ON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점수가 좀 반등을 줄 그런 각이네요. 약반등 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지를 여기서는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내려오면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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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를 네, 이렇게 많이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몸통부터 딱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은 더 떨어졌지만 여기가 어찌 보면 강력한 지지로 예, 잘 형성이 됐다가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도 아까 요런 식으로 좀 지지를 받아줘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당장은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요렇게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인제 한번 순간적으로 길게 꼬리 올린 부분을 지금 얘도 어찌 보면 좀 저항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죠? 제대로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으면 얘가 몸통이 뚫어야 되고요. 몸통이 뚫으면 여기 긴 장대에 있는 중간까지는 올 수도 있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왔다 갔다 몸통이 딱 뚫으면 그때 가든 한 방에 가든 뭐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튼 지금은 요렇게 인제 또 꼬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때요? 얘가 진짜 갈 것 같으면 다시 내려오겠죠. 고야 라인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도움 닫기 해야지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움 닫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는요. ONG 온톨로지 가스죠. 근데 온톨로지 가스도 자 요거 날 기준입니다. 그죠? 날 기준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졌다가 오르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눈에는 오히려 일봉으로 보니까 어 여기 긴 장대의 가운데 그죠? 여기 놓을 수 있죠? 그다음에 긴 꼬리와 꼬리의 중간 이 양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 요 범위 내에. 범위 내에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고해라인을 딛고 올라섰으니까 쪼끔 더 올라간다. 어디요? 여기 몸통 있는 부분까지는 가든 아니면 이 몸통의 중간 얼마 못 가면 0.713 네 요 정도만 일단은 예상하시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은 고거는 고때 가서 좀 판단하고 당장은 여기 몸통의 중간 0.712 뭐 713 요 정도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0.713 은 어디야? 어 그냥 여기네 여기. 여기 흰색 제가 그은 네 요 부분이네. 그죠? 네 요 부분까지만 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GN 없네. OGN 없죠?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ONG 참 ONG 온톨로지 가스. 자 지금 4 시간도 그렇고 약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딱 그 저항을 맞아서 지금 좀 애매하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서 혹시나 수익 중이시면 예 지금보다 쪼끔만 더 올라가면 1,020 원대까지 감사하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주면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그다음 꼬리인 부분이 1,068 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은 여기다. 그러려면 몸통이 확실하게 여기를 뚫어 주면 거의 1,060 원, 1,070 원까지 가는데 몸통이 못 들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서 꼬리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한 1,020 원이 넘어가면 정리를 생각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를 저항 맞고 만약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더 큰 하락이 여기 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락도 대기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타. 아스타 전망요? 아스타는 뭐 장기적으로는 좋다. 뭐 이 말이야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일본 쪽에서 이 코인을 어떻게 좀 띄우느냐가 문제인데 어 이때까지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일본의 이더리움이다."라는 아스타라는 뜻이 있지만 어디에도 이거는 다음 이더리움이다. 제2의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탄생한 코인이 뭐 폴카닷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뭐 매틱이라든지 뭐 이런 거 폴리곤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제2의 이더리움이라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을 못 따라잡습니다. 예.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좀 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상승을 주겠지만 뭐 엄청난 떡상은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불장 오면 모든 코인은 불장이 되겠지만 지금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근데 고야 차트는 이 아스타는 지금은 약간 차라리 반등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냥 반등. 그럼 얘도 이 저점을 낮추고 난 다음에 긴 꼬리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최소 고해 라인까지는 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요렇게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지금부터 올라가든 약반등은 아스타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아스타는 우리 현물로 매수를 일단은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자, 제가 그리는 건 여기 근처 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가든 바로 가든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튼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소폭의 상승은 먹을 것 같다라는 게 이 고야 차트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폴카닷. 네, 오랜만에 하니까 일단 좀 답 봐 드리겠습니다. 뭐 매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더 이상은 올리지 마십시오. 시간 많이 갔습니다. 지금 메시지 주신 분까지만 하겠습니다. 폴카닷. 자, 폴카닷 횡보. 네, 당장은 횡보의 그림이고요. 예, 지금 떨어질 만큼에 있어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횡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내려오면은 괜찮은 매수 자리, 지금 매수 자리에서도 사더라도 조금 있다가도 코야 라인까지는 일단 갈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추후겠죠. 추후는 여기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까지는 올라오겠죠. 여튼 당장은 고야 라인까지만 보고 약반등의 수익을 노리는 게 또는 분할 매도로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폴카닷이 지금 매수 자리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지금과 조금 더 낮춘 한 지금 1,000원인데 1,040원 정도 되는데 여튼 1,020원 이야? 예, 1,020원에서 한 1,000원 뭐 9,900원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여튼 이 사이 괜찮은 뭐 매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약반등은 나온다. 만약에 더 올라가면 여기 인제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인 예 1,600원까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 당장은 예 여기 한 고야 라인 정도까지 여기까지 대충 뭐 1,190원 요 정도까지만 좀 기다려서 분할 매도해서 나머지는 여기 위에까지 기다리던 네 그렇게 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RT. 네, GRT 더 그래프. 자, GRT 횡보인데 고개를 약간 들었습니다. 약간 반등 나오려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지금은 그런데 저점은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서 기울기는 별로 안 좋지만 여기 긴 꼬리가 일단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여기니까 0.266 요 근처나 요 근처보다 떨어지면 요 사이에서 약간 거미줄 치듯이 뭐 시드를 조금 분배해서 요렇게 걸면 여기 어딘가 걸렸다가 반등의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GRT 더 그래프. 자,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어 여기 꼬리가 377 그다음이 지금 대충 꼬리가 383? 예. 383원 이하로 377원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네 약반등이라도 요렇게 가서 고야 라인하고 요렇게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몇 프로 한다라는 거 기준이 없습니다. 몇 프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손절 라인 설정법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최근에 숏이면 고점, 최근의 고점, 롱이면 최근의 저점을 손절 라인, 그거보다 조금 밑에, 조금 위에 요렇게 손절 라인 잡는 거지 그냥 2%냐, 3%냐, 5%냐 이렇게 잡는 건 예 바람직하지 못한 손절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C는 쭉 예 횡보고요. 예 ETC는 횡보.
그다음에 얘도 횡보니까 요렇게 꼬리와 몸통 요 사이 들어오면 괜찮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요렇게 사이 어디선가 매수를 해서 또는 지금도 일부 들어갔다가 좀 빠지면 여기서 매수한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예, 고야 라인까지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지는 ETC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TC 얘도 보면 얘가 좀 끌어내릴게요. 얘도 이렇게 여기와 여기 몸통 대충 부분이면 한 37,960원, 네, 37,960원 이 이하로 떨어지면 37,500원 요 사이에 떨어지면은 괜찮은 매수 자리. 뭐 2차도 당연히 이렇게 내리면 더 있긴 있습니다. 더 있는데 뭐 36,500원도 있고 더 이하도 있긴 있는데 여튼 지금 당장에 이렇게 긴 꼬리가 생겼으니까 여기를 안 빠지길 저도 기대하고 요렇게 내려왔다가 약반등으로 요렇게 해서 고야 라인하고 먼저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뭐 많이 올리셨네요. 이제 아발란치하고 미나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발란치. 자, 아발란치의 횡보. 그죠? 아발란치의 횡보. 얘도 똑같이 꼬리가 쭉쭉 조금 조금씩 좀 낮아집니다. 그죠? 몸통. 요런데 일단 요 사이에 긴 꼬리가 두 번 생겼으니까 일단 대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봉이 됐든 뭐 그 다다음 봉이 됐든 이 아래로 저점이나 꼬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려준다면 그때부터 얘도 똑같이 약반등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으니까 뭐 굳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이제 같은 패턴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얘도 요렇게. 근데 긴 꼬리인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여튼 다음 봉이나 다다음 봉에 이 저점보다 예를 들어 더 안 내려간다면 이 고야 라인하고 요렇게 뭐 맞으러 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다음에 미나 볼게요.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미나.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코인을 한꺼번에 거래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하락장이나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한두 코인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3 개, 4 개, 5개 이렇게 막 거래하지 말고 좀 작게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나도 횡보. 당장은 횡보. 어, 당장은 횡보인데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또 보세요. 긴 꼬리가 생겼죠? 얘는 여기 아이고 여기가 긴 꼬리. 근데 어때요? 다음 꼬리가 저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도 뭐 만약에 올려버린다면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차 일부 진입, 2차는 요 꼬리 내려왔을 때 진입. 요렇게 더 떨어지는 건 더 밑에 있는 저점에다가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거고 당장은 요 사이에서 1차, 2차 요렇게 해서 반등의 일부 수익을 먹자. 요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패턴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런 코인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반등 수익을 노리고 너무 큰 수익을 노리면서 계속 홀딩하다 보면 아예 뭐 한 달, 두 달을 갖고 있으려고요 라고 하는 분은 홀딩하세요. 그건 뭐 좀 더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분명히 수익 볼 건데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수익들을 보실 것 같으면 일부 한 뭐 30에서 50%는 고야 라인에서 매도 나머지만 이제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저점 주면 줄 때 그때 좀 더 다시 담아 가시고 이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기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 낮과 아침, 밤 예,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환절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프로였습니다.